네, 안녕하십니까. 주고생입니다. 네, 오늘은 고려 아연에 대해서 알파카 이코노미아님께서 분석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저도 예전에 고려 아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었거든요. 관련된 자료랑 같이 믹스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는 재련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 동사가 신성장 부분을 좀 꾀하려고 뭐 환경 친환경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 부분,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 관련된 부분도 지금 신사업으로 진출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일단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재련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매출 비중에서도 90% 이상이 이 재련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꼭 투자를 하시기 전에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나 현대제철과 같은 그 제철 금속 말고 비철 금속, 철이 아닌 비철 금속을 재련하는 회사로 주요 이제 제품으로는 아연, 그 다음에 연을 생산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고요. 이 아연이랑 연을 재련을 하게 되는데 원래 이게 원재료가 그 철광석 이 원재료 그 아연이나 연이 가공되기 전 상태의 날거 그대로 오게 되면은 거기에 불순물들이 있어요. 부산물. 금, 은, 황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불순물 같은 형식으로 껴있기 때문에 이 재련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또한 나오면은 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카펙스를 늘려가지고 아연은 연간 65만 톤, 연은 43만 톤, 금 12톤, 뭐 은 2,500톤 뭐 이런 식으로 황산 150만 톤까지 카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1분기 기준으로 사업보고서 매출액 보면은 아연이 36%, 그 다음에 연이 18%, 금이 11%, 은이 24% 정도로 이렇게 매출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철 금속을 재련을 하고 생산 판매하는 그런 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품이고 하나는 정광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자연 상태에 있는 광물들은 여러 불순물들이랑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물에 대한 평가하는 척도, 그 기준을 품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퍼센트로 표현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철광석의 품위가 한 60%라면은 1kg 철광석에 한 600g의 순수 철이 출출된다 라고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품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품질 철광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 자연 상태에 있는 광물들은 품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 광산 업체들은 품위가 높은 광물들을 따로 선별을 하고, 그래서 고품위 광물은 바로 재련 업체에 넘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품위가 좀 낮은 그런 광물들은 자기들이 화학이나 물리적 공정을 통해서 고품위 광물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별 및 공정을 통해서 재련 업체에 넘기는 광물을 정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품위 광물을 받아서 재련을 하게 되는 업을 하게 되고요. 그 고려아연이 그런 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원재료가 되는 게 이런 정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 업체가 이제 고객사인 거죠. 원재료를 가져오게 되니까. 그래서 그 광산 업체로부터 구입한 그 정광, 고품위 그 원재료, 에서 금속을 추출해서 재련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 재련 수수료가 핵심 이제 그 매출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시클리컬한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래 그림처럼 이제 광물 가격이 이게 LME라는 가격이 있는데 이게 런던 뭐 메탈 해가지고 국제 그 비철 금속 가격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제 보여줍니다. 차트로. 근데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국제 그 비철 아연 가격이 올라갔죠. 근데 우리는 이를 재련을 하게 되면서 수수료로 이제 매출을 받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보통 반비례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봤더니 해당 광물을 생산하는 광선 업체의 가격 협상량이 올라갑니다. 광물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 해당 광물이 수요가 더 높아지니까 더 사고 싶어 하니까 너저나도 갖고 싶으니까 가격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재료를 판매하는 광산 업체들의 가격 협상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기 때문에 반대로 이 재련 업체가 수익을 가져가는 그 수수료, TC 수수료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반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2018년 1월부터 2020년 중순까지 TC 가격이 꾸준하게 하락했습니다. 왜냐? LME 그 비철 가격, 아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의 그 고려 아연의 실적은 상당히 조금 좀 안 좋았다. 뭐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TC 수수료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면에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TC가 이제 급등을 했죠. 왜냐면은 아이언이나 연 가격이 이제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참고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TC 수수료랑 이제 그 금속 가격이랑 반비례를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 자, 그러면은 광물 가격이 상승할 때 우리가 TC 수수료도 떨어지니까 수익성이 떨어지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 재련 수수료 외에도 프리메탈 판매 이익이 있는데, 이 프리메탈이 뭐냐면은 인정 비율을 고려를 한다고 하는데, 뭐냐 이 인정 비율이 정광 우리 원재료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금속의 비율을 의미를 하는데, 인정 비율이라는 개념이. 그런데 실제로 정광의 가격에 반영된 인정 비율을 상회해서 금속을 더 추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1kg의 이 아연에 600g의 그 순수한 그 아연 아연 그 원재료간에서 순수한 아연을 60% 정도 추출할 수 있는데, 막상 우리가 높은 기술력, 좋은 기술력으로 고려아연에서 추출해봤더니 65%가 추출이 되더라. 그러면 그 5%는 공짜인 겁니다. 공짜. 우리가 더 팔 수 있어요. 추가로. 그래서 이 공짜 금속이나 다름없어서 프리메탈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곧 재련업의 그 추출하는 그 재련 기술 정도에 따라서 이 프리메탈의 그 마진이 더 많이 남는 거겠죠. 매출이. 그래서 이 고려되지 않고 추가적으로 얻어진 보너스와 같은 개념으로 저련업체의 추가 수익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그 TC 수수료가 내려서 수익성 악화된다고 단정은 지을 수 없다. 하지만 그래도 TC 수수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겠죠. 그래서 생산성 실적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온산 쪽에 이제 그 울산 근처에 온산 사업소에 이제 헤드쿼터 그 생산 시설이 있고요. 그래서 1분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정광을 재련하면서 나오는 잔여물을 가공하면서 얻을 수 있는 유가금속 수익도 있고요. 그리고 연이랑 아연을 이제 재련을 하면서 나오는 금이나 은이나 황산과 같은 부가적인 부수물에 대해서 생산도 할 수 있고, 그거를 판매를 하면서 짭짤하게 수익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현금 흐름 굉장히 중요하죠. FCF, 잉여 현금 흐름인데, 이렇게 계속 현금이 나오다가 한 번씩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여기 카펙스 보시면은 이게 생산시설의 자금을 집행하는 그 정도잖아요. 카펙스가 이렇게 소폭 올라갈 때에는 이 FCF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생산시설이라는 게 노후화도 되고, 그리고 수요가 이제 늘어나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실적도 늘려야 되니까 꾸준하게 이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카펙스가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제철 산업이라는 게. 그리고 신사업 같은 경우 하는 경우에도 카펙스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FCF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는 있고요. 근데 이게 생산시설을 늘린다고 해서 이 회사가 이게 FCF가 줄어든다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니고, 앞으로의 또 매출 성장성을 위해서 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걸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캐패스를 늘려왔고, 현재 카파는 아연 65만톤, 연 43만톤, 금 12톤, 은 2500톤 이렇게 계속 확장을 해왔습니다. 계속 확장했고, 그럼 여기 매출의 계속 성장성 보시죠. 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매출의 성장성 보시면 꾸준히 조금씩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죠. 계속 추가적으로 카펙스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카펙스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뭐 이게 생산시설 지는데 몇 천억, 뭐 10만 개는 몇 조까지 들어가는데, 이거를 경쟁사가 갑자기 진입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막대한 카페스가 드러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서 과정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철 산업뿐만 아니라 그 포스코나 현대제철이나 뭐 동국제강 같은 그런 제철 산업도 이런 과점 그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카페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원가 경쟁력 또한 우수하게 되고, 그 장기간의 생산 실적을 가지고 오면서 기술력 또한 축적이 돼서 신규 기업이 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리트도 또한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원재료 가격에 의해서 수수료가 이렇게 출렁출렁 하기 때문에 시클리컬 요소는 확실히 있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조금씩 올라가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분기별 매출액 추이 보시면 아연이랑 이제 금이랑 이렇게 원자료별을 볼 수 있는데, 역시 가장 큰 거는 이제 아연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은이나 이런 골드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부수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재련 사업, 기본 사업에 대해서 발표드렸고, 추가로 2편에서 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